11월 20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달렸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이준석 의원 입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가 예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지만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열렸습니다.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재계 안팎에서 이재용 회장이 추도식에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했지만 별다른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평택시장 공천인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최후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했는데 최 후보는 후보 적합도 조사에 이름도 못 올렸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준석 의원은 평택은 어차피 안 되는 분위기여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의원의 말과 달리 당시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었고 어쩌면 꽤 유리했던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달렸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명태균 씨의 입으로부터 촉발됐는데요. 명 씨가 구속되면서 그와 관련된 소통 창구가 단절됐고 이준석 의원의 입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지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달렸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날 이 의원의 해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자기 방어에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할 말은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이 문제를 논의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의 폭로전을 두고 검찰과 국민의힘이 의혹의 초점을 이 의원 본인에게로 끌고 가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 시선이 쏠립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이 의원은 검찰이 궁금해한다면 일체 다 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가 예상보다 세게 나오면서 이 대표의 정치 인생에 큰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의 선택지가 됐습니다. 다만 현실 가능성이 적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에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징역형이라는 첫 선고가 내려진 까닭입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 선고 전 조기 대선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선거법 규정상 대법원 판결은 내년 5월 중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기 대선을 위해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하야, 탄핵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헌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임기 중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이란 표현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의 첫 선고를 기점으로 강경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입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필요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과 함께 국민감사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감사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 파업 사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근한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자회견을 같이 주관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명 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 해양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 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 씨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노동부 장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명 씨가 실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 씨의 보고가 정부 대응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을 맞은 19일 미러 충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크스 등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가하자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서 전 세계가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을 맞았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크스 등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가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두 달 뒤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종전 협상에서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스 사용이 현실화될 경우 전쟁이 러시아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다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전 세계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의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방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유럽 국가들의 종전 방안 수용 여부도 관건으로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러우 전쟁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성장, 물가, 금리 등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전날보다 3.2% 급등한 배럴당 69.1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3.18% 오른 배럴당 73.3달러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은 주로 중동 정세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날 급등세는 유럽의 석유 생산 차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국제유가에 반영되면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대외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 역시 최근 달러 강세에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고환율과 함께 에너지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향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압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했지만 늑장 사건 처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작 다루는 사건은 줄었지만 처리 기간은 늘어난 겁니다. 윤영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했지만 늑장 사건 처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결 사건 처리 단계별 소요 시일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조사에 414일, 의결에 171일, 소송에 526일이 걸려 총 111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보면 소송 기간만 줄었을 뿐 조사와 의결 기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로는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 소송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 비율은 97%에 달했습니다. 5년간 배상금을 포함한 소송 비용은 15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진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신중론이 나와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등이 급등했는데요. 이런 기조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자금의 흐름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금융시장의 급변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입법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에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추진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연간 최대 1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시행을 예정했던 법을 다시 유예한다면 입법의 신뢰성마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추도식에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딴 행사를 통해서 삼성의 창업 정신을 되새기며 위기 극복에 나서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범삼성가는 예년처럼 올해도 시간을 달리해서 선영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창업회장의 사업보국 정신을 되새기면서 제도약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보국은 기업을 통해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뜻으로 이 창업회장의 창업 정신입니다. 삼성은 최근 이건희 성대회장 추모식과 창립 기념일 등을 통해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순 임원 인사 등을 통해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소식 이후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3세 경영체제를 구축해놓은 한화그룹은 이세인 김승현 한화회장까지 경영에 발벗고 나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소식 이후 한화그룹은 이세인 김승현 회장까지 경영에 발벗고 나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 국방비 증가 기대와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노린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4일 김 회장을 회장으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회장을 맡은 날 곧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충북 보훈사업장도 방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 현황과 글로벌 시장 개척 전략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을 격려하며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초 트럼프 당선 전 한화는 김동관과 김동원, 김동선 오너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섰고 김 회장은 뒤로 물러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그룹 내 영향력을 넓히는 행보가 나타난 겁니다. 김 회장은 한마디로 친 트럼프 인사로 불립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했습니다. 김 회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영 일선에 나서 미국 수출과 하나오션의 미함정 MRO 사업 확대 효과를 노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인허가 지연과 금융사 난립으로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뉴스토마토 특별 취재팀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직접 찾아 고군분투 중인 국내 금융사를 응원하고 생존 전략을 진단해봤습니다. 이종용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 특별 취재팀은 11월 10일부터 6박 7일간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남방 금융정책의 전진기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사를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부터 우리은행, 효성 등 익숙한 우리나라 기업 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 최고층 빌딩인 경남 랜드마크 타워에는 국내 은행들이 지점과 법인 형태로 입점해 있었습니다. 현지 당국의 법인 전환 허가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지점 형태의 영업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호아락 하이테크 공단에도 찾아갔습니다. 베트남 진출 노하우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한인 상공인 협력단체인 코참과 금융감독원 하노이 사무소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한국하고 문화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유교가 전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저변에 깔려 있고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잘 살아보자는 의지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 때문에 한동안 고립되어 있었지만 개방을 하면서 하면 굉장히 이제 포텐셜이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융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 어떻게 현지화에 성공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양사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AI와 관련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베더콘 기자가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의 현재 상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무난한 실적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주가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AI를 비롯한 미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시장 선도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R&D 및 AI 관련 투자 비용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등 AI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자신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을 안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잘하는 거에서도 도태될 수 있어요. 정부와 국회발 강한 규제 움직임도 양사에는 여전히 부담인데요. 반면 글로벌 빅테크가 포진해 있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에 대한 상반된 움직임으로 가뜩이나 차이가 벌어져 있는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우미건설이 서울의 새로운 업무시설로 주목받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선시공 후 분양 방식의 업무시설 분양에 나섭니다. 이미 주요 대기업이 자리 잡은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최대 규모 업무시설인 만큼 기업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정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미건설이 서울의 새로운 업무시설로 주목받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선시공 후분양 방식의 업무시설 분양에 나섭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의 지식산업센터 뉴브 클라우드 힐스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뉴브 클라우드 힐스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연면적 99,651제곱미터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 생활시설이 함께 공급됩니다. 뉴브 클라우드 힐스는 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여의도, 광화문, 강남을 잇는 서울 제4의 업무지구 마곡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최근 주요 기업의 R&D 연구단지를 비롯해 방송, 문화, 미디어 기업이 어우러진 서울 서남권 광역 중심지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마곡지구에는 LG를 비롯해 S-오일, 넥센타이어, 코오롱, 롯데, 이랜드 등 199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만큼 기업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호선 양천 향교 역세권 입지에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마곡나루역도 가깝습니다. 주요 업무지구 중 가장 높은 녹지 비중도 특징입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곡 인근 당산과 구로 등의 업무지구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후반대인데요. 뉴브 클라우드 힐스는 2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장기화하는 건설 부동산 불황에 맞서는 선시공 후분양 방식의 지식산업센터가 거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장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연임 시나리오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부 통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규모가 큰 부당대출과 배임, 횡령 등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경우 경고 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의 임기 만료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국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현재 차기 행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금감원에서 저희는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조금 일찍 시작한 게 실제 결과 나오는 때도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은 일찍 한 만큼 좀 더 촘촘히 보라는 의미인지. 은행권에 따르면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임기 동안 리더십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한편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KB 부코핀은행 부실 논란이 연임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티본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가운데 3분기 이커머스사들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티메프 사태에도 쿠팡과 네이버의 입지는 강화됐는데요. 후발주자 업체들은 영업 손실 규모를 줄이며 내실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흑자 전환과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는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7월 촉발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가운데 올 3분기 이커머스 업체의 실적은 엇갈렸습니다. 쿠팡과 네이버만 매출 증가를 나타냈는데요. 쿠팡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조 6,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커머스 부분의 매출도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반면 11번가의 매출 감소율은 35%에 달했고 지마켓과 롯데오는 각각 19.7%, 14.9%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 추이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스타컴은 지난해 3분기 307억 원에서 올해 165억 원으로 영업 손실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롯데온과 11번가 또한 적자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마켓은 101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고 이커머스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신뢰도가 높은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의 양강체제가 굳혀지는 반면에 후발주자인 온라인 쇼핑몰들은 좀 힘든 도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사들이 파이를 키우고자 각종 행사와 회원 혜택을 강화했지만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지출했다는 혐의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이번 기소는 정적 죽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